네, 저희 보시면 이제 그 기압 파트가 있는데요. 기압 파트가 크게 그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좀 달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기압을 보시면 총 몇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총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원, 저 어저께 그거잖아요. 새콤자고. 그 어저께 그 조교쌤이 안 먹으니까 가져가! 그래서 해서 가방에서 집어 넣어버렸거든. 첫 번째 기아 보면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2차 곡선이죠. 2차 곡선. 그 2차 곡선이라는 것을 맨 처음 배우게 되면서 2차 곡선을 배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를 배우냐면 이제 새로운 단원 중에 하나인 벡터를 배우는데 그 벡터를 공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평면 벡터만 배워요. 뭐만 배운다고? 네, 평면 벡터만 배우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배우냐면 세 번째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를 배워요. 이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1년 커리로 가는 학교들은 중간고사가 딱 여기서 딱 4등분 시켜요, 4등분. 그래서 여기다 중간에서 3분의 2 정도에서 중간고사 범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벡터 중간까지가 기말고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간 도형까지가 중간고사 나오고, 공간 좌표가 기말고사가 나오고요. 아니고 이제 얘네들의 한 학기 커리로 가는 친구들은 평면 벡터에 있는 내적까지 먼저 중간고사 보고 나머지 뒤에 기말고사 봐요. 그렇게 해서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뭘 해볼 거냐면 2차 곡선에 있는 포물선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왜? 항상 방학 때만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첫 번째 이제 포물선이 한번 먼저 볼게요. 포물선. 파라볼라라고 하는 그 포물선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그러면 2차 곡선이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차 곡선이. 2차 곡선은 뭐 2차 곡선이 하려면 우리가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을 뜻하는데 그 차수가 몇 차로 되어 있는 거냐면 2차로 되어 있는 식을 2차 곡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2차로 구성된 곡선의 모양을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한답니다. 2차 곡선. 2차 곡선. 그래서 얘네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 기본 원칙은 뭐냐면 그 원축 곡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원뿔 곡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원뿔 곡선이 뭐냐면 이렇게 그 원뿔을 두 개를 거꾸로 이렇게 놔둔 그거 있죠. 뭐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그 모래 식기인가? 그것처럼 모양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얘를 이렇게 자르면 무슨 모양 나와요? 이렇게 자르면? 원의 모양 거죠. 그죠? 얘네들 첫 번째 이렇게 원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얘를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 어떻게 해요? 비스듬히 자르면? 응? 비스듬히 자르면 이렇게 나오죠. 원이. 틀어져서 나오죠. 먼저. 그럼 틀어져 있는 원을 뭐라고 하죠? 타원이 나와. 타원. 타원이 나오고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게 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 아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되는 거 포물선이 나와요. 포물선. 이게 포물선이 나올 거고 맞지? 한쪽으로 이렇게 꺾어진 걸 포물선이라고 하죠. 그죠? 마지막은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딱 쪼개자. 수직으로 딱 쪼개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수직으로 쪼개면? 야, 삼각형 두 개이니 이게 곡선이 두 개 생기지 이게? 그분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축 곡선 두 개 딱 자르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두 개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포물선 두 개 모여 있는 것 같은 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쌍곡선이라고 한답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걔를 직각쌍곡선이라고 하잖아, 맞지? 야, 내가 맨날 직각쌍곡선 얘기해 주거든. 아이 참, 얘기해 줬거든. 첫 번째 그래서 2차 곡선은 뭐하고 뭐로 되어 있냐면 얘네들 구성은 뭐하고 뭐? 첫 번째 뭐로 되어 있다고요? 원. 두 번째는 타원. 세 번째는 포물선.
네 번째는 뭐라고? 쌍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게 기본적인 2차 곡선의 특징이 된답니다. 그 2차 곡선 총 몇 개? 4개. 그 중에서 하나는 이미 배웠죠. 언제? 원은 언제 배웠죠? 저희 고1 때 배웠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 배우지 않았나요? 아, 맞죠. 그래서 원은 이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을 이제 배웠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하에서 배울 거는 이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쌍곡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남은 2차 곡선을 배우게 될 건데요. 근데 얘네들 2차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2차 곡선의 그 갖고 있는 뭐냐면 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꼭 어떻게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물어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원의 정의는 뭘 것 같아요?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그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은 도형. 그 한 점에서 그 고정된 점에서 이루고 있는 거리가 뭘로? R로 일정한 점들의 뭐? 자치를 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고정된 한 점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는 그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니까요. 그것도 같이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볼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포물선을 본격적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포물선의 정의부터 한번 봐볼게요. 별로 많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저희 포물선의 이제 정의를 보고 싶은데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면 먼저 이런 식의 그림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x축이 있고 이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대요. 그랬을 때 포물선의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하나 점. 고정되어 있는 점 하나를 여기 F로 잡고 그 F가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뭐라 얘기한다고요? 초점. 응? 야, 힘내. 아직 이제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죠? 네, 초점이고 그다음에 얘네 원점에서 이게 떨어진 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선 하나를 딱 그리는데요. y축과 평행한 선. 걔를 뭐라고 하냐면 준선이라고 얘기한다. 준선. 무슨 선? 준선이 얘기한대요. 그랬을 때 포물선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 초점에서 이루고 있는 거리하고 그 점에서 준선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루고 있는 이 거리하고 여기서 이루고 있는 이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두 모아놓는 게 포물선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겠어? 여기도 있겠죠. 여기 맞지? 여기도 있겠죠. 맞지? 같은 점인 거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양이거나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는 게 포물선의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포물선의 모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도 두 개의 거리가 어떻다고? 같다는 게 포물선의 기본 정의가 된답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얘를 P로 잡으시고 얘를 H로 잡으면 뭐하고 뭐가 같은 점들의 모임? PF하고 뭐? PF하고 뭐? P 뭐? H가 같은 P의 자치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얘에 대해 첫 번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용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초점과 준선이 만나는 가운데 있는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점? 꼭지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는 무슨 축에 대해서 딱 대칭이죠? X축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서 X축을 축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초점, 고정되어 있는 초점과 그 다음에 준선까지 이루고 있는 거리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 축과 만나는 점은 꼭지점, 고정된 점은 초점이라고 그 다음에 초점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준선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걔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된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 거냐면 식을 좀 만들어 볼게요. 식을. 포물선의 방정식 식을 만들 건데 그래서 포물선의 기본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포물선의 방정식을 먼저 보고 싶다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초점을 제가 P,0이라고 잡을게요. P,0. P,0 잡을게요. 그럼 얘가 P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도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요?
P만큼 떨어지고 이 식은 뭐가 있어? X는 마이너스 P 되는 거 괜찮죠? 이거 원점이니까 P니까 얘는 마이너스 P 맞지? 아, 같은 거리가 맞지? 응? 그 다음에 이 P를 우리가 뭐로 잡냐면 X하고 Y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괜찮죠? 응? 그쵸?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첫 번째 1번은 그 축이 무슨 축일 때냐면 1번째 축이 X축일 때 한번 볼게요. X축일 때. 그럼 첫 번째 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PF의 길이하고요. 뭐 같다고? P의 H의 길이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되거든요. 맞죠? 맞죠? 거리기 때문에 제곱해도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맞지? 응? 그러면 우리가 PF의 길이 한번 그려볼게요. PF의 길이는 X-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죠? Y제곱 되는 거 괜찮죠? 맞죠? 응? 그럼 PH는 여기가 P고, 여기가 X고 얘가 P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뭐가 돼요? P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P의 전체에 제곱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럼 얘는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2P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뭐 되죠? 2P X 플러스 P의 제곱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그러면 Y제곱은 뭐죠? Y제곱은 4P X라고 하는 게 포물선의 기본 정의가 된답니다. 방정식이 된답니다. 이 방정식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의 기본형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포물선의 기본형 얘기한답니다. 이게 괜찮아요, 그지? 응. 그럼 두 번째는 이것까지 봐볼게요. 두 번째는 그럼 축이 Y축이면 어떻게 되겠어? 축이 Y축이면?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 축이 Y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Y축이 있고 이렇게 해서 X축이 있으면 이번엔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슨 축에? Y축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이 F를 0,P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맞죠? 응? 그럼 준선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X는 P가 아니고 뭐겠어? Y는? Y는 마이너스 P를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과 똑같은 거리에 있는 자체인 이런 식의 있는 포물선을 그리시려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축이 Y축에 있는 거 되겠죠. 맞죠? 근데 특징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에 의해서 대칭이죠? Y는 X 대칭이죠. 맞죠? 그럼 얘네들도 뭐만 바꾸면 돼? X하고 Y의 위치만 바꾸면 되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 그 축이 Y축일 때 식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은 뭐가 되면 4P 뭐가? Y 된다는 게 기본형이 된다는 게 기본형 특징이랍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먼저 필요한 것 좀 적으시고 그다음 또 내용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예제 몇 개를 풀어볼 건데 거기 보시면 그 제가 드림 프린트에 보시면 예제 1번부터 몇 개를 한 번씩 골라서 풀어볼게요. 그죠? 예제 1번 보시면 이게 있어요. 뭐 있냐면 첫 번째 예제 1번을 보시면 첫 번째 거만 해볼 건데 y제곱은 마이너스 3x가 있대요. 마이너스 3x가 있는데 이거의 초점과 준선과 그래프까지 그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y제곱은 뭐라고? y제곱은 뭐라 했죠? 4p x였죠. 얘네들이 4p x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p는 뭐가 될까요? p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게 우리 얘기하는 그 초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그럼 준선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준선은? X는 4분의 3. 그렇지. X는 4분의 3이 준선이 되겠죠. 왜? 원점에서 떨어진 만큼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대요. 그럼 초점이 여기 F가 마이너스 4분의 3,0이 될 것이고 그럼 준선을 여기다 딱 그으시면 되죠. 이게 X는 뭐? 4분의 3을 그리신 다음에 이번에 그림을 우리가 이쪽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리셔야겠죠. 맞죠? 거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의 포물선은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는 게 우리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y제곱은 마이너스 3의 x가 된다는 게 포물선의 방정식 첫 번째 그리는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뭐를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y제곱은 4px가 되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예제 몇 개 좀 이제 골라서 풀어볼게요. 예제 2번을 보시면 1번을 볼게요. 1번 똑같이. 1번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점 F가 3,0이어야 됐고요. 초점 F가
3,0이고 준선이 뭐라고 했냐면 준선이 x는 빼기 3이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p는 뭐가 될 것 같아? p는 p가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뭐였지? 4px였죠. 그럼 우리의 문제 정답은 y제곱은 뭐가 돼요? 12x 된다는 게 특징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까지 볼까요? 2번? 2번 보시면 이거예요. 2번은 꼭지점이 0,0이래요. 꼭지점이 0,0이고 그 다음에 준선이 y는 4가 된답니다. 예, 준선이 y로 되어 있으면 축이 x축이 아니면 축이 y축이에요? Y축. 축이 y축이 되죠. 맞지? 그럼 물어볼게요.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하는 초점은 뭐가 될까요? 초점은 0,-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맞지? 여기 있는 그 -4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래서 우리의 그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4px가 돼서, 맞죠? 4px가 4p 뭐죠? y가 돼가지고 우리는 x제곱은 마이너스 16y라 쓰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포물선의 방정식 특징이 된답니다. 여기 괜찮죠, 맞죠? 응? 여기 괜찮죠, 여기까지? 응?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세 번째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필수 예제 세 번째. 근데 세 번째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 네,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y제곱은 뭐라 하죠? y제곱은 8x라고 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우리의 그 초점 f는 2,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바로 a고 얘가 b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얘를 y축의 수선을 연결했을 때 얘가 바로 c고 얘가 바로 연결하면 d라고 얘기한답니다. 네,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AB의 길이가 몇일 때? 10일 때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AC 플러스 BD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맞죠? 봐볼게요. 우리 y제곱은 8x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의 식 된다는 거 기억나죠? 맞죠? 그럼 p가 뭐가 되죠? 2,0이죠. 맞지? 2지. 그럼 준선은 뭐가 됐어? x는? x는 마이너스겠다 그으시면 돼요. 이게 괜찮죠? 맞죠? 근데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이 길이하고 초점과 연결하는 거리하고 이 점에서 중선까지 거리가 어때요? 이게 같아야 되고 맞죠? 맞죠? 또 포물선의 정의에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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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여기 있는 이 A 값하고 여기 있는 이 B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맞죠? 응? 왜? 그래서 봐봐. 그래서 우리는 A, B의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 A, B의 길이는 봐봐. A, B는 A의 F하고 플러스 뭐죠? F의 B하고 똑같은 거 알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A, B는 A, F하고 F, B하고 똑같죠? 맞지? 근데 우리 A, F는 뭐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죠, 맞지? 그럼 이 길이는 A의 길이하고 여기는 얼마큼이야? 2지. 그러면은 AF는 뭐와 똑같냐면 A 플러스 2하고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 맞지? 응? BF는 뭐와 똑같아? BF는 이거죠, 맞지? 그럼 B 플러스 뭐? 2랑 똑같은 다음에 그 값이 뭐가 된다고 이게? 1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AC 플러스 BD는 뭐 구하는 거지? A 플러스 B 구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될 거야? A 플러스 B는 6이 된다는 게 문제의 정답 완성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기백은 딴 거를 많이 이용하진 않고 그 정의를 좀 많이 이용해 먹거든요. 정의를.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예제 본 다음에 그다음 평행이동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힘 좀 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얘는? 봐봐. 일단 준선을 보여. 네, 우선 포물선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꼭지점, 초점하고 준선이거든, 맞지? 그럼 초점이 뭐죠? 1,0이죠. 초점이 1,0이지. 그러면 준선은 100% 뭐예요? x는? x는 마이너스 먼저 다 쓰셔야 될게 맞지? 맞죠? 항상 이거 쓰고 봐야 돼. 그냥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AF하고 뭐? PF하고 PQ의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죠, 맞지? 근데 문제가 뭐 있냐면 봐봐. 얘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때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PF하고 PQ의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이게 H로 잡으면 PH하고 뭐? PQ의 거리를 구한 거 똑같죠, 맞지?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는 PH하고 PQ의 거리를 구하는 거 똑같거든요, 맞지? 맞죠? 근데 우리 물어볼게. 그러면 이 거리의 최소 거리는 뭘 것 같아요? 쭉 연결하는 무슨 거리? 직선 거리가 최소 되겠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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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선 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길이는 1이고 여기는 x좌표가 뭐가 돼? 4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5가 최소값이 되겠죠,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 두 개의 길이의 포물선의 정의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체크할 수 있답니다, 맞죠? 필요한 거 적으시고 평행 이동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죠? 이제 네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요. 이제 항상 모든 도형이 가만히 있으면 좋긴 한데 항상 가만히 안 있죠. 뭐 하죠?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별 세 번째는 포물선의 평행 이동을 보도록 합시다. 평행 이동을 봐볼게요. 그 첫 번째 1번을 뭘 해볼 거냐면 축이 X축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1번은 축이 X축.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자 본다면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 원래 있던 그 포물선은 항상 F라고 하는 초점이 있으면 그 초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뭐가 있다고? 준선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맞죠? X는 마이너스 P 맞지? 여기까지 얘기했죠, 맞지? 응? 그 다음에 이 초점과 이루고 있는 거리와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이 이렇게 했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포물선이라고 보도합시다. 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을 얼마만큼? x축 얼마만큼? n만큼. y축을 얼마만큼? n만큼 이게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다는 것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생기겠죠, 맞죠? 맞죠? 그럼 이 그래프인데 식은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 n만큼 이동시키면 x 대신에 x 빼기 m 집어넣으면 되고 y축을 n만큼 이동시키면 y 빼기 n의 제곱을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는 y-n의 제곱은 원래 있는 4p에다가 뭐 붙이면 되죠? x 빼기 m을 붙이시면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완성된답니다. 맞죠? 그쵸? 평행 이동된 그래프의 식이 완성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에 관한 우리 다 뭐를 구해보고 싶냐면 초점, 꼭지점, 준선 한번 구해볼게요. 그죠? 첫 번째 보시면 1번 초점부터 보시면요. 우리 원래 본래 갖고 있던 기본형의 초점은 P,0이었거든요. P,0요. 근데 걔를 우리가 얼마큼 이동한 거죠?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러면 F는 어떻게 되겠어? n 플러스 P, n 되는 거 괜찮죠? 맞죠? n 플러스 P, n 되고 맞지? 두 번째, 준선은 어떻게 가? 준선은 원래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P인데 걔를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하죠? n만큼.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P 플러스 M 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맞죠? 맞아. 마이너스 P에서 M만큼 이동한 거. 그다음 세 번째는 꼭지점은 원래 뭐였어요? 꼭지점? 0,0인데 걔가 뭘로 바뀌어요? M,N으로 바뀌었죠. 0,0에서 우리가 그 꼭지점이 M,N으로 바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걸 보고 바로 만들지 마시고 항상 원래 있던 기본형에서 다 구한 다음에 이동한 것만큼 이동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얘네들이 축이 y축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축이 y축이면?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y를 그리시고 이렇게 y를 그리시고 이게 x를 그리시게 되면 f라고 하는 초점이 0,p가 있으면요 준선이 뭐가 된다고? y는? y는 마이너스 p가 된대요. 괜찮죠? y는 마이너스 p. 그럼 우리의 그 얘기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방정식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죠? 이 식은 x 제곱은 뭐가 된다고? 4p y 된다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걔를 뭐 어떻게? x축을 얼마만큼? x축 얼마만큼? n만큼. y축을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된 그래프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이동된 것입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쓸 거냐? x 빼기 m의 제곱은 4p의 y 빼기 n이라고 붙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있는 식도 똑같이 쓰게 되면 어떻게 쓸 거냐? 식은 x 빼기 m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4p의 뭐가 되죠? y 빼기 뭐가 되죠? n 되는 게 우리 얘기하는 평행 이동된 식이 완성될 거고, 맞지? 응? 또 똑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초점은 원래 뭐가 되죠? 원래 있던 거의 초점이 뭐였죠? 0,P. 원래 초점이 f가 0,p였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m, p 플러스 n으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먼저? 바뀌었겠죠? 그럼 두 번째, 준선은 어떻게 될까, 준선은?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였죠. 그게 어떻게 이동하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p 플러스 n으로 바뀐다는 것도 괜찮아요, 맞죠? 그럼 세 번째,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어떻게 해요, 꼭지점은? 꼭지점은 0,0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m, n으로 바뀐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맞죠? 이게 괜찮아요, 그지?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포물선의 방정식이 변하는 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괜찮아요, 그지? 응?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네 번째는 요거까지 한번 봐볼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볼게요. 일반형 봐볼게요. 예, 일반형은 별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 있던 이 평행 이동된 식 있잖아요. 이거를요. 쭉 전개해서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어떡하냐? 일반형은 첫 번째 1번은 축이 x축이잖아요. 축이 x축. 축이 x축이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형은 y제곱에다가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반형의 특징이 된답니다. 여기서 일반형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뭐가 0이 되면 안 되죠, 우선? 우리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라는 식이 있어야 되죠. 그럼 x가 지워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뭐가 0 되면 안 돼? a가 우선 0이 되면 안 된대요.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특징 갖고 있냐면 x, y 항이 있어요, 없어요? x, y 항이 존재 안 하겠죠, 맞지? 응. x, y 항이 존재 안 하겠죠?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있는 그 축이 x축일 때 그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축이 y축일 때 그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ay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랑 똑같이 쓰면 될 것 같고, 맞죠? 똑같이 뭐가 되면 안 되죠? a는 0 되면 안 되고 x, y 항이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괜찮아요, 그지? 응? 응? 여기까지 포물선 방정식은요. 먼저 좀 필기 좀 하시고 문제 좀 몇 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예제는 이제 y제곱은 4의 x-a란 그래프고 두 번째는 y제곱은 마이너스 8의 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래프가 된대요. 근데 두 그래프의 포물선의 초점이 뭐가 된대? 일치된다겠죠. 그럼 우리가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있는 이 식은 원래 있는 포물선이 뭐였어요? 원래가? y제곱은 무슨 포물선?
4x인데 걔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맞죠?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A는 포물선은 뭐가 되죠? y제곱 뭐가 돼? 마이너스 8의 x인데 걔를 똑같이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초점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첫 번째 이놈의 초점을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4px가 되게 하는 p가 뭐죠? 1이니까 초점이 1,0 되는 거 괜찮죠? 맞죠? 응? 그걸 똑같이 얼마만큼? x축 얼마만큼? a만큼 이동하니까 1 플러스 a, 0 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맞죠? 맞죠? 두 번째, 그럼 얘는 똑같이 4px 잡으면 p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0 되는 거 괜찮죠? 맞죠? 응? 그럼 x축은 똑같이 마이너스 b만큼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0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얘네들 갖고 있는 두 초점이 뭐가 된다고?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1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맞죠? 네. 맞죠? 그럼 a 플러스 b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 빼기 3 되는 게 문제 정답이 완성될 겁니다. 맞죠? 그럼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x축에 평행하면서 맞죠? 세 점이 나오잖아요. x축과 평행하면서 세 점이 나오면 무조건 얘를 뭐를 써서 구할 수밖에 없냐면 일반형을 써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쓰자고? 뭐 쓰자고요? 일반형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일반형 중에서도 x축에 평행한다는 게 뭐예요? 축이 x축에 평행한다는 거는 축이 뭐하고 똑같대? x축 쪽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x축이 되게 된다면 그 식은 y제곱은 플러스 ax 플러스 by에다가 플러스 c는 0이 된다는 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죠? 그럼 이 식에다 이 세 점을 어떻게 하면 돼? 이쁘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응?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되죠? 대입하면? 1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 맞지? 쌤, x축의 평면은 x제곱 플러스 x축에 평행하다는 거는 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축이니까. 맞죠? 그쵸? 두 번째는 0,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뭐가 되죠? 2p 플러스 c도 뭐가 되든 0 되겠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2,0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2a는 뭐가 돼? 마이너스 10. 2a 플러스 c는 0 되겠죠? 맞죠?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연립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 두 개 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빼면 3 플러스 b는 0 되죠? 맞지? 그럼 b는 뭐가 될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c는 뭐가 되지? 2. 2를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포멀선의 방정식 여기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뭐가 돼요? 답이? 인가요? 맞죠? 플러스 2는 0 쓰면 우리가 원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신답니다. 응?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타원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